자, 문제는 아직까지 이 사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의 원유 부족 사태는 이어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싣고 오는데 한 달 걸리거든. 이게 최대한이야.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한 달 전에 출발했던 게 지금 도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떨어지면 끝이에요. 물론 다른 대책들을 세워놓고도 있습니다. 해외 광구 개발했던 SK가 갖고 있는 해외 유전들의 지분을 확보해갖고 거기 나온 생산량들을 추가 확보하기도 하고 새로운 그 광구들 안에서 계약을 확증해가면서 지금 이런 추가 물량들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러시아하고만 빨리 터버리면 원유에 대한 걱정은 사실상 안 해도 됩니다. 진짜로 그래. 워낙 러시아가 쥐고 있는 물량이 많은 거고, 러시아가 지금 가격 오른 참이라, 12달러씩 주던 중국으로 가던 관을 다 잠궈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제때 좀 팔아야 다음번 배도 좀 나오고, 뽑아낼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지 인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원유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불안 심리는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주간의 최고가 지정이 끝나고, 새로운 2주간의 최고가 지정이 확정돼서 나왔는데, 지난번 1,700원대 후반보다 약 200원 정도가 올라서 지금 1,900원, 1,900원대의 휘발유 공이 이 정도의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 2,050원대로 2,100원대로 당분간 2주간은 석유 가격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선을 1차 때보다 리터당 210원씩 인상해서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1,934원, 자동차용 경유 같은 경우에는 1,923원, 실내 등유는 1,530원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원대에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소비자가만 올려요? 세금도 내렸습니다. 유류 관련한 유류세를 이제 약간 15%, 25%까지 좀 낮춰가지고 65원, 80원 정도의 인하 효과를 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부 측에서도 자금을 풀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다? 현재까지 올리고 있는 가격들은 민간 소요 부문, 즉 정유사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중점적으로 현재 풀고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다 풀리고 났을 때 비축분을 꺼내서 풀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올라간 가격으로 쓰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민간 정유사 보유분이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정부 비축분이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진짜 유종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정유회사가 자기 갖고 있는 원유를 갖고 정유를 하면 늘 말씀드린 납사도 나오고 관련해서 휘발유나 등유나 뭐 여러 가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지들이 국내 수요로 돌리기도 하지만 해외에도 판매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정부가 통제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유가 끊긴 상황에서도 납타라든지 아까 얘기한 경유, 등유 이런 것들은 예전보다 비싼 국제 가격으로 정유회사들이 팔아서 쏠쏠하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민간 부분에서 하고 있는 보유량 갖고 하는 이런 수출들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으로 얼마 동안 갈 거냐, 많이 가게 되면 한 달 정도 가게 되면 그 물량들이 다 소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정부 기름을 풀 겁니다. 정부가 정유사한테 기름을 대주는 거죠. 그럼 그때 가면 이 정부 기름을 받아서 비축분으로 운영하는
거기서 나온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가 됐든 지간에 원유가 정부 거니까 팔지 말고 국내에서 니들이 보관해 라고 관리할 수 있는 3차 관리 측면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민간 비축유는 약 9천만 배럴로 한 3달 정도, 91일 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비축유는 그 다음이니까 117일. 그래서 한 4달 정도? 그러니까 3달 민간 비축유까지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이 정부 비축유 4달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7달 정도는 괜찮다는 건데,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부에서는 아껴 쓰고 뭐 오부제도 시행하고 요거를 이제 민간에도 했으면 미리 좋겠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에 너무 공포를 떨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걱정은 되시나 봐요.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가 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뚝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길거리 가보면 차 현저하게 지금 운행하는 차들도 적고요. 어디 뭐 외식을 한다든지 또는 저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가지수 안에서, 소비지수 안에서 소비력이 지금 뚝 떨어져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태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아무리 정부가 정책을 잘해도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 정책에 맞춰가지고 활동을 해주지 못하면 그때 가면 진짜 위기의 상황이 오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도 오르는데, 기름값 오르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소비도 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비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게 역순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수 경기부터 시작해갖고 산업 전 분야가, 서비스 산업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제조업, 수출 제조업까지 마지막까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이 어려운 고유가 상황에서도 수출 물량이 역대 최대를 계속 갱신해가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멀쩡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돌고 있는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내수로 이어질 수 있는 몇몇 가지 노력들이 좀 정부에서 수반이 된다고 치면 대한민국 경제는 아직 짱짱하다는 거야. 기름값 오른 거 정도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삼성이나 뭐 SK도 뭐 전기 아끼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도 오부제를 확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에너지 전략이 다 나선다고 하니까 지금 공공기관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 기업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모두가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끝나고 나면 또 괜찮으니까 지금은 다들 이렇게 참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나프타 수출 전면 금지, 전량 내수 전환하라라고 하는 1차 명령이 떨어졌고, 지금 현재 대통령은 아산 에너지 비축기지에서 지금 국정회의를 지휘하면서 에너지 대책들에 대한 얘기들을 준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그동안 이 올해 거쳤던 세수분이랑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5년 만에 지금 나라 빚을, 국채를 갚는데 일부 비용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정리하고 남은 비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우리가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올해 들어갔고 추가로 들어오고 있는 법인세라든지 각종 세금의 증세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에 말씀드린 지금 4월 초에 진행하는 추경도 진행을 하고, 그중에 일부로 갖고 국채도 일부 상환하는 이와 같은 돈 씀씀이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바뀐 지 300일이 채 안 됐는데 지금 예산을 아껴가지고 그걸로 민생 지원과 함께, 지금 석유 위기에 있는 민생 지원과 함께 국채도 5년 만에 최초로 갚아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 이 기사에 보면은 25조를 전쟁 추경하고 여기서 이제 지방이나 이제 취약층을 더 우대하는 네. 이렇게 추경을 하면서 국채까지 갚는다.
일부 SBS 같은 이 스방세 계열론들 같은 경우에는 저거 지금 저 지방 취약층들 한다고 하면서 아마 취약층으로 되는 사람들 한 1,000만 명 가까운 1,500만 명한테 15만 원씩 돈을 뿌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근거 없는 추측을 막 갖다 던지면서 마치 이게 지선을 앞둔 포퓰리즘인 것처럼 이런 기사들을 또 써내갖고 청와대가 엄중하게 경고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전쟁 추경을 하는 의미가 결코 표대결을 하기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한 거라고 치면 차라리 저거 다른데 국채 안 갚고 저거 전부 다 일반 지원금으로 해서 또는 유류세 할인에 유류 지원금 같은 유류 보조금 반환 같은 걸로 해갖고 옛날 명박이가 한번 했던 것처럼 전 국민한테 다 뿌려져 갖고 나눠줬을 겁니다. 그럼 푹 올라가죠. 근데 그 정도만 받아갖고는 지금 당장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지원들을, 큰 지원들을 해줄 수 있는 방법과 지원책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명이나 될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진 않고 있지만 어찌됐거나 취약층과 지방 우대로 간다는 원칙 하에서 지금 지급 기준을 조정하고 있는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하고 있는 게 우리 대통령인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지난 6개월 동안 경제를 잘한 걸까요? 세금이 얼마나 많이 거쳤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증권거래소하고 법인세라고 하거든요. 이 증세에 관련된 어떤 그 항목도 밝혔기 때문에 시민들이 믿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 더 걷었다더라, 아니면 뭐 억지로 어디서 뭐 특별 부과해갖고 걷었다더라. 솔직히 이 박근혜 때, 윤석열 때 돈 없었을 때 무슨 짓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교통범칙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가지고 맞아. 그걸 세수로 땡겨갔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담배값을 확 올려가지고 두 배 그거 올렸죠. 했다고. 나중에 주세랑 설탕세도 올린다고 하다가 지가 먹을 거라서 그랬는데 그건 안 올렸어요. 그런 짓거리를 했던 정부에 비해서 지금 이 정부는 얼마나 일 잘하고 있습니까? 칭찬 좀 해줘야 됩니다. 이 정도. 당초 이제 2026년 국세 수입 전망치는 당초 정부안보다 30조 원 이상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25조는 추경하고 5조를 뭐 더 바이백으로 채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요걸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법인세 증가, 그다음에 자산 시장 및 소득세 증가. 그래도 요렇게 아마 된 저 겁니다. 5조 원이 증시라든지 채권 안전 기금으로 해갖고 또 환율 안전 기금을 위해서 쓰여지게 된다고 치면 지금 불안함 때문에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이 주가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져요. 근데 반면에 지금 아직도 윤석열 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주가 지수 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IMF 때만큼 우리나라 망했지 뭐. 완전히 바닥까지 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해보게 된다고요. 아무튼 대한민국 정부가 노력해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관리 품목들도 대폭 늘렸고요. 그 안에 뭐 쓰레기 봉투도 들어갔다고 합니다만 아니 물가에 관련된 게 생필품에 관련된 게 그렇게 많은데 무슨 쌀이나 밀가루나 휴지나 이런 것도 아니고 쓰레기 봉지 가격까지 정부가 나서서 관리를 해야 될 만큼 나라 안에 숨어있는 기생충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 추잡스럽지 봉투 않아요? 사재기 할 봉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봉투 사재기를 왜 해요? 기후부에서는 전국 평균 3개월치라고 했는데 대부분 한 1년치 넘게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재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마트나 뭐 편의점 같은데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어요. 굳이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도 나오더만. 그러면은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그냥 봉투에도 이렇게
배출할 수 있게 일시적으로 하면 됩니다. 하고, 예, 그다음에 저기 어차피 우리가 봉투 자체의 가격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처리하는 비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쓰레기 봉투를 쓰지 말라. 쓰레기 봉투가 풍기돼서 없다. 그냥 하얀 봉투 써라 그러면 하얀 봉투는 뭐 공짜예요? 그것도 다 있는 거야. 그럼 쓰레기 봉투가 없으니까 나는 쓰레기를 봉지에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들고 나와서 길에 확 쏟을래요.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이 그걸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사람들 우리가 왜 좀비 영화를 보면은 우리는 좀비가 나타났는데도 출근 어떻게 하지를 고민하는 대단한 민족이잖아요. 전쟁이 나고 이 난리가 났는데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릴 생각을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하다고. 다른 나라 같았으면 에라이 모르겠다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릴래요. 이렇게 했겠지. 무단투기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전쟁 중에도 쓰레기 봉투를 쓰겠다고. 쓰레기 봉투 안에 쓰레기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네. 어떡하지? 이걸 고민하고 있다고. 아무튼 우리 시민 의식과 어떤 그 국민성이 이렇게 선진화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매점매석하고 무슨 언론이 그 이간질해 가지고 정부의 인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진짜 언론 니들은 답 없다라고 반발로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율은 더 그리고 올라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부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국내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재생 원료만으로도 1년치를 상회하는 봉투 18억 3천만 장의 봉투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6개월치 대부분 이상 50% 이상이 다 6개월치 보유를 하고 있고 부족하면 다른 지자체 대여도 가능하다. 집에 뭐 비닐 없어. 나 집에 비닐이 겁내 넘쳐나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오히려 저 악질적인 그것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의 왜냐면 일반 원료를 그냥 이제 종이 원료가 어차피 석유화학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종이를 똑같이 롤을 만드는데 재활용을 하게 되면 그냥 생원료를 사다 쓰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재활용을 안 하고 그냥 버려놓는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이걸 들쓰시고 유류가 어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대려 그동안 안 됐던 재활용이 잘 되고요.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흔들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다른 방식의 새 시장과 방안들을 찾아낼 줄 알 만큼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은 깨어있다는 거죠. 그럼 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냐 보니까 봉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갑자기 불필요하게 미친 듯이 사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 불필요하니까 1인당 이렇게 제한을 두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루에 뭐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를 뭘 얼마나 사러 왔겠어. 우리 그 한 무대기 사놓으면은 몇 달을 쓰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명이 사러 왔는데 갑자기 100명이 또는 10명이 한 장씩 사던 사람들이 갑자기 100장씩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버는데 머리가 튄 거예요. 아니 돈 버는데 머리가 튄 게 그게 아니고 좀 아니고 이상해. 나는 이상한 쪽으로 꽂힌 거지. 그러니까 추잡스러워. 합법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돈으로 쓰레기 봉지 많이 사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팔라 그랬지. 일본은 휴지 대란이더만. 화장지.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를 뭘 얼마나 버리시는데요. 집에서 그 쓰레기 봉투 뭐 천년만년 사실 거예요. 어떠실 거예요. 아니 이거 사족인데 내가 자기들도 많이 느낄 건데 우리가 KTX 예매하면 예매가 안 되잖아요. 네가 샀니? 너 가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표들이 항상 없을까? 이제 일주일 전에 예매를 해도 거의 표가 안 나오고 취소표밖에 주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아세요? 그래서 KTX가 딱 한 달 전부터 예매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여기 명절 때는 풀리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평소에도 한 달 전부터 가능해서 한 달 전에 이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를 확인을 해봤더니 일부 사람들이 카드로 갖고 혼자서 표를 막 10,000장, 20,000장, 30,000장씩 샀다가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하나 봤더니 이런 카드마다 이벤트 포인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일단 카드로 결제를 해갖고 표를 사고 그걸 갖고 있다가 취소를 해갖고
돈은 다시 빼고 포인트만 포인트만 누적한다는 거야. 예, 그거- 아니 이런 창의적인 범죄를 창의적인 이게 쉽게 말하면 카드 회사만 피멍 드는 거고 범죄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창의적인 짓거리들을 늘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그걸 또 막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어 갖고 그 이벤트를 없애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야. 이걸 AI가 한다고? 한국 사람 아니면 못해 이거. 어떤 미친놈이 하루에 5만 장을 카드로 기차표를 샀다가 해제를 하면 거기서 내가 하루에 포인트가 10만 원이 생기네, 15만 원이 생기네. 이런 사업을 어떻게 구상을 하겠냐고. 야구장 그 표 싹쓸이 하는 것도 뭐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죠. 예. 우리나라에서만 그리고 제발 명절 때 본인이 시간 정해가지고 하지. 나 이날 안 되고 이날 안 되고 언제 될지 몰라가지고 여러 장을 한꺼번에 시간대별로 쭉 사는 거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취소를 해버리는 거고. 그럼 나 같은 사람은 구하지도 못해 표를. 아주 그냥 짜증이 확